안녕하십니까. 벤츠련 채널 벤츠 고양전시장 이현 과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멋있는 차량 옆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차량이고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구도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 옆에 나와 있는 이 차량은 AMG SL43 차량입니다. 차를 좋아하는 소위 차쟁이 분들은 극찬을 하는 차량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돈씨라고 욕하기도 하고 4기통 차량 그 가격 이런 평가들이 난무하는 아쉬운 차량입니다. 근데 저도 이 차량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한번 시승도 해보고 이 차량의 역사와 그리고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을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니까 왜 이 차가 이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왜 특히나 차쟁이라고 불리는 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열광을 하는 차량인지 이제는 명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 바탕으로 제가 고객님들한테 이 차량의 역사와 가치 그리고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집약되어 있는 모든 기술력들에 대해서 모든 기술력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전달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이 차량의 매력과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이야기, 스토리들 한번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 차량의 역사부터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의 네임 SL43입니다. SL이라는 단어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옛날에 W198 모델 SL300이라고 하는 이제 레이스카죠. 벤츠에서 순수 벤츠의 기술력으로 만들었던 레이스카가 있었습니다. W198이라는 네임 코드를 사용하는 SL300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이 뭐 르망 24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레이스에서 우승을 했던 벤츠의 상징과도 같은 좀 이런 초기형 레이스카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이 워낙에 인기도 많고 기술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대회들에서 우승을 하다 보니까 벤츠에서 양산형카로 W194 모델이라고 해서 1954년도에 그 모델을 본딴 양산형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SL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4년도에 첫 SL 모델이 양산형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이 사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최초의 걸윙도어 형태의 이 SL 차량이 출시가 되었고 54년도에 처음 출시를 했으니까 현재 2016년 기준으로 해서 60년 70년, 26년 기준으로 해서 7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굉장히 헤리티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SL은 슈퍼라이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스포츠카가 이 차량의 성격, 정체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 전자식 제품들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과 뭐 오디오 상향 이런 이제 제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무게가 추가되긴 했지만 이 차량 공차 중량 1700kg 나오는 굉장히 라이트한 차량 무게감을 갖고 있어서 주행을 할 때 정말 쫀쫀한 느낌이 아주 일품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SL의 기원 그리고 그 기원이 됐던 모델에서 양산형 모델로 이어지면서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슈퍼라이트,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스포츠카 모델이다라는 부분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외관과 기능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차량 안에 들어가는 엔진 그리고 이 차량의 트랜스미션이라던가 이 차량의 주행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제가 엔진부터 해가지고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량 AMG 고성능 차량입니다. 그리고 70년가량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진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 차량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기통 엔진이 들어간 2000cc 터보차저가 들어간 2000cc 모델입니다. 2000cc 모델 4기통 엔진이 들어간 2000cc 모델이 1억 5천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4기통 엔진이 1억 5천까지 가는 게 말이 되냐라는 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4기통 엔진은 그냥 만만한 4기통 엔진, 그리고 그냥 그저 그런 4기통 엔진이 아닙니다. 이 SL43에 들어가 있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M139 엔진이라고 해서 기존의 A45 그리고 CLA45 차량에 들어갔던 4기통 엔진과 동일한 스펙의 엔진, 동일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힘이면 힘, 그리고 내구성이면 내구성, 정말 인정을 받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4기통 엔진 중에서는 가장 고성능의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최강의 4기통 엔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유럽이든 외국들 이제 환경 규제에 따라 추세 자체가,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 자체가 엔진은 다운사이징 하는데 출력은 다운사이징 되지 않는 어쨌든 그런 기술력을 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의 숙명은 엔진은 다운사이징, 크기는 줄이되 힘은 유지하거나 키워야 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탄생한 정말 획기적인 엔진이 바로 이 M139 엔진입니다. 이 엔진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차량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기통 엔진을 달고 있는데 421마력 그리고 51토크의 힘을 내는 어마무시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4기통 엔진이 말이죠. 이 4기통 엔진 2리터 4기통 엔진에서 뿜어내는 힘이 421마력이면 리터당 200마력이 넘는 힘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력의 총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 M139 엔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 기자들이나 혹은 전문가들이 평가한 이 M139 엔진에 대한 평가들을 한번 쭉 찾아보시게 되면 벤츠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BMW 차량과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BMW에 비해 떨어진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139 엔진만큼은 경쟁사인 BMW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 브랜드 통틀어도 최강의 엔진이라고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어쨌든 1등 엔진이라는 점, 그러한 부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A45 그리고 CLA45에 들어가는 엔진과 동일한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A45, CLA45는 이 차량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습니다. 1억 미만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이고, 이 차량은 1억 5천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엔진인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대가 차이가 나냐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괴물같은 방금 M139 엔진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 엔진뿐만 아니라 이 엔진을 극한으로 느끼실 수 있게끔 세팅, 하체 세팅부터 해서 트랜스미션, 그리고 슈퍼 경량화를 이뤄낸 이 차량의 세시 프레임까지 이 차량의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 차량 괴물 같은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만 좋다고 이 차량의 출력이나 어떤 구동 성능이 최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에 맞는 트랜스미션이나 어떤 구동 계통의 조작감들이 모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미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AMG 스피드 시프트 9단 미션, 이제 AMG 스피드 시프트라고 하면 이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단수를 바꿀 때 빠르게 이제 체결해 줄 수 있는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다른 스포츠카 브랜드들이랑은 다르게 이 차량은 MCT라고 해서 멀티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차량들은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사용이 되는데, 이 차량에는 멀티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 차량의 성격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 클러치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분명한 트랜스미션입니다.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울컥울컥하는 느낌, 저단에서 특히 울컥울컥하는 느낌이나 변속 충격이 느껴지는 게 이 멀티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단점입니다. 그러면 장점이라고 한다면 빠른 변속. 어쨌든 이 차량은 초기에 차량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레이스카에서 출발이 되었고, 그 레이스카를 계승을 해서 어찌됐든 양산형 차로 이제 양산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기원의 차량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기원의 어떤
정체성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멀티클러치 트랜스미션이 가지는 어떤 변속 충격의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차량의 정체성에 조금 더 걸맞는, 스포츠성에 좀 더 걸맞는 어쨌든 변속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미션을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21마력을 뽑아내는 4기통 엔진, 그리고 그 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트랜스미션, 굉장히 변속이 빠른 트랜스미션을 가미를 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은 터보차저가 달려 있고, 특히 또 48V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같이 접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성능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보 압이라고 하죠. 압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이걸 터뜨리면서 굉장한 큰 출력을 내게 되는데, 그러한 차들의 특징은 이제 저단에서는 약간의 터보 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압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속에서는 이 압력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단에서는 조금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또 대체를 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차량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터빈을 기존 차량들,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저속과 고속 동일한 터빈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SL43 차량 같은 경우에는 터빈을 2개를 이용을 합니다. 저속용, 저단용, 그리고 고속용, 고단용, 이렇게 터빈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 압력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에서의 압력, 그리고 고속에서의 압력을 따로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단에서도 압력을 충분히 유지를 해서 어떤 변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답답함 없이 바로바로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2개의 터빈을 사용해서 각각 저단과 고단에서 각각의 압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단에서도 바로바로 토크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갔고, 두 번째로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어쨌든 그러한 저단에서의 출력을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준다. 그래서 이 차량은 엔진도 엔진, 그리고 트랜스미션도 트랜스미션, 그리고 터보차저, 슈퍼차저나 아니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가격대 1억 5천만 원, 이러한 부분들을 들어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차량 공차 중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700kg 정도 나오는데, 안에 요즘 차량이다 보니까 전자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니터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뒷받침하는 많은 시스템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차량은 셰시 자체, 이 차량이 처음 만들어지는 프레임 자체가 다른 차량들이랑 다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고 어쨌든 가벼운, 그리고 강성 있는 소재 셰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차량은 뒤틀림 강성도 좋고 가벼우니까 정말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쨌든 셰시 부분부터 엔진과 트랜스미션, 그리고 기타 모든 부분들이 달리기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량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면서, 이제는 이 차를 왜 차쟁이 분들이 정말 열광해 주시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차량의 디자인적인 부분과 외관, 그리고 옵션 부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전면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AMG 고성능 모델입니다. 벤츠에서는 메르세데스 AMG 차량들, 고성능카로 분류되는 AMG 차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릴이 세로 그릴, 파나메리카나 그릴이라고 하는 세로 그릴이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차량들에도 세로 그릴 들어가면서 파나메리카나 그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파나메리카나 그릴이 이 SL 차량에서 기원한 그릴입니다. 파나메리카나 레이스 대회에서 우승했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의 기원이 됐던 그 레이스카의 초기형 이제 그릴 모양이 세로 그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로 그릴, 우승했던 그 레이스 대회에서 명칭을 본따서 이 세로 그릴의 명칭을 파나메리카나 그릴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래적인 부분 한번 설명드렸고, 그 유래가 됐던 그 차량의 기원이 됐던 차량이
현재의 모습이 이 차량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 차량 그릴 부분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릴 사이즈가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릴이 크다는 건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고성능의 엔진이 이 엔진룸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과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능 엔진이 들어가면 그만큼 이제 공기 흡입도 많아야 되고 엔진열을 식혀주기 위한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전기차에는 라디에이터 그릴 기능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이 막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내연기관 모델, 고성능 모델에서 그릴 사이즈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이 차량이 고성능 차량이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43 모델과 상위 모델 63, 8기통 63 모델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범퍼 라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휠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같은 이제 베이스를 가진 모델들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만 있고 굉장히 43 모델도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L43은 전체적으로 직선이 거의 없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좀 이따가 측면과 후면도 보여드리겠지만 벤츠 차량들에는 쿠페형 차량들에는 특히 심리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직선이 생략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심리스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곡선으로 거의 차체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 라이트를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이트는 위쪽은 쭉 직선으로 뻗어 있고 아래쪽은 곡선으로 이어져 있어서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귀여운 인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차량은 심리스 디자인으로서 곡선이 많이 생략된 형태이지만 이러한 직선적인 디자인을 약간씩 가미를 해놓음으로써 무르지 않고 그 와중에 포스 있는 느낌과 강렬한 느낌을 같이 구현해내고 있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곡선인데 굉장히 멋있고 날렵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라이트 디자인에서도 엿보실 수 있다는 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라이트는 그냥 이쁘기만 하고 이 차량에 들어가는 그냥 그저 그런 라이트가 아닙니다. S클래스나 마이바흐 차량에도 들어가는 동일한 사양의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라이트로서 그냥 불빛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향각에 맞춰서 라이트가 좌우 상하로 움직여주기도 하고 특히 야간 주행 시에는 사각지대를 줄여주기 위해서 상향등 어시스트 플러스라고 해서 상향등도 알아서 꺼주고 켜주고 하는 똑똑한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이러한 옵션적인 부분도 받쳐주는 마냥 달리기만을 위한 차량이 아니라 달리기만을 위한 차량 플러스 이러한 고성능의 옵션들도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라는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릴 부분은 한번 설명드렸고 아래 범퍼 라인을 봐주시게 되면 상어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들에 들어가는 디자인의 벤츠에서 선호하는 디자인의 디퓨저 이 에어벤트 디자인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 시에 차량의 전면부에 마찰되는 공기를 이런 구멍으로 측면으로 이렇게 유려하게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멋있으면서 강렬하면서 어쨌든 이러한 공기 배출해주는 그런 기능도 한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전면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츠 차량들 삼각별 때문에 타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본 차량들, AMG 고성능 차량이 아닌 기본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들에는 벤츠 삼각별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AMG 차량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AMG에 속하는 SL43 차량 같은 경우에도 엠블럼을 봐주시면 기본 차량에 들어가는 삼각별 엠블럼이 아닌 이 아팔트바흐라고 하는 AMG 초기 공장이 있던 지역을 본따서 만든 AMG 전용 엠블럼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디테일한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측면부로 한번 이동해서 측면부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에서도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말씀드리면 롱노즈 쇼테크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자체가 기존의 다른 양산형 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보닛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오버행, 프론트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게 이 차의 스포츠성, 그리고 역동성을 나타내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들 한번 보실 수 있고, 롱로드 숏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 실질적으로 앉아서 주행을 하게 되는 이 1열 공간을 봐주시면 차량의 전면, 그 중앙 혹은 중앙보다 약간 뒤쪽에 있다라는 거 느낌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뒷바퀴 쪽에 굉장히 가깝게 있어서 주행 느낌 자체가 다른 차량과는 조금 다른 이런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차량은 쫀쫀한 드라이빙이 가능하게끔 이런 엔진 구조 배치와 디자인 밸런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특히 뒷바퀴 쪽과 조금 더 가까운 1열 공간에 앉아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느끼실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정말 멋있습니다. 사실 이 차 제가 앞서서 엔진이 어떻고 뭐 히스토리가 어떻고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 차 이렇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 잘 안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냥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면 끝납니다. 디자인 자체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려한 디자인, 그 심리스 디자인에서 오는, 그리고 이 배분, 밸런스에서 오는 디자인 부분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차량에는 리어 엑셀이라고 하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2.5도 각을 지원을 합니다. 이 후륜 조향은 앞바퀴만 조향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뒷바퀴도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마이바흐 차량들의 후륜 조향 시스템 들어가면 5m가 넘는 전장이다 보니까 회두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도 설명드리지만, 이 차량의 전장은 4.7m이기 때문에 이 리어 엑셀이 들어갔다는 건 회두성에 도움을 주기 위함보다는 아무래도 뒷바퀴도 조향에 관여를 하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이 가능하게끔, 어쨌든 레이스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러한 옵션들이 기본 옵션상으로 적용되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전달을 드리면서 후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후면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차량의 후면부 디자인, 제가 유튜브에 이런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미쳤습니다. 환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디자인 진짜 이쁩니다. 가끔 이제 연예인들 이제 사진 뜨면 실물을 카메라가 못 담아서 아쉽다, 실제로 보면 진짜 여신이다, 뭐 이제 남신이다, 이렇게 하는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SL 차량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물을 저도 이제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으로 찍고 영상을 보게 되면 이 포스, 이 느낌 자체의 어떤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안 담깁니다. 아무래도 제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차량은 영상으로도 이쁘겠지만 영상보다 몇 배로는 훨씬 이쁘고 멋있다라는 부분 느낌으로 전달을 드리고, 실제로 전시장 방문하시면 차량 구경하시고 또 시승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리스 디자인 말씀드렸습니다.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직선은 거의 생략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 후면부 범퍼 디자인을 보면 정말 둥글둥글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둥글둥글하면 조금 물러 보이고 이제 뒤뚱뒤뚱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지만, 이 차량은 이 둥금의 미학 속에서 굉장히 포스 넘치고 강렬한 어떤 그런 이미지 느낌을 잘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둥글둥글하지만 거기서 포스와 어떤 이런 느낌이 뿜어져 나온다라는 부분을 감각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63 모델과 43 모델 이 후면부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63 모델 8기통 V 8기통 이제 바이터보 엔진이 들어가는 6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사각 머플러가 한쪽에 2개, 듀얼로 해서 총 4개의 사각 머플러가 적용되는데, 반면에 이 43 모델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형, 원형으로 된 머플러가 한쪽에 2개씩 총 4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과 43의 디테일한 차이를 봤을 땐 그러한데, 이제 저희 같은 차를 잘 알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디테일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SL 차량처럼 보인다라는 부분 한번 그래도 설명 한번 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렸고, 이 라이트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이트 디자인이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스포티하고 이쁩니다.
제가 전면부 라이트 설명드릴 때 위쪽에는 직선, 아래쪽에는 곡선이 사용돼서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이중적인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뒷부분의 테일램프는 더더욱이나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부드러운 이 조화 속에서 이 차량의 어떤 존재감을 더욱더 어필해주는 이런 디자인 요소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S클래스 고객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뒷부분에 있는 테일램프인데요. 루비 같은 라이트 LED 모듈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서 가까이서 디테일하게 봐보면 이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말 멋있습니다. 장관입니다. 특히나 턴 시그널이라고 해서 비상 깜빡이를 켜거나 좌측 우측 깜빡이를 켰을 때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점등이 되는 그러한 디자인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이쁘고 시인성까지 다 갖고 있다라고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라이트 디자인 한번 제가 디테일 영상으로 넣어 드릴 테니까 쭉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L 차량, 제가 앞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엔진과 트랜스미션 그리고 뭔가 터보 렉을 잡기 위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터빈 2개를 사용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모든 조건들은 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달리기 하나만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갔던 건데, 뒷부분에 보시면 이 가변식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변식 스포일러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 기능은 차체 후면부를 공기로 이렇게 쭉 눌러줘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재밌는 드라이빙, 그리고 극한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해주는 요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일러가 들어가면 그냥 멋있습니다. 그래서 멋과 기능 그리고 이런 감성 부분까지 정말 다 가지고 있는 멋있는 차량이다. 거기에 70년에 이르는 레이스카에서 시작해서 현 모델까지 7세대까지 이어져 오는 히스토리까지 탄탄한 모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는 차량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드리는 말씀으로 이 차량 간단하게 또 마지막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G SL43 간단하게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 차량은 뭐 기술력이면 기술력, 그리고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리고 역사, 스토리면 스토리, 모든 게 탄탄한 정말 멋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더 떠들고 더 자랑하고 더 많은 정보들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이 차량 1억 5천, 4기통 엔진이 들어갔는데 1억 5천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 이 차량의 그러한 히스토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배경들을 모르는 분들은 평가절하는 정말 아쉬운 차량입니다. 근데 저처럼 이 차량을 좋아하고 이 차량의 역사와 기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인정해주고 손가락 이렇게 올려주시는 정말 멋있는 차량입니다. 저도 이 차량 시승해보고 하면 정말 가끔 정말 놀랍니다. 가벼운 이런 무게 배분, 그리고 차량의 셰시에서 나오는 날렵함, 그리고 트랜스미션과 엔진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 정말 이 차량이 4기통 차량이 맞는지, 그리고 4기통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팝콘 터지고 이런 배기음, 그렁그렁한 배기음은 정말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차량입니다. 정말 매력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런 정보들, 제가 좋아하는 정보들로 고객님들한테 이 차량을 설명시켜 드리려고 정말 줄이고 줄여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로만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 차량은 근데 딱 선호해 주시는 층은 명확합니다. 겹칩니다. 뭐 포르쉐 박스터라던가 혹은 아니면 이 상위 등급의 63 모델은 911 모델과 겹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포르쉐 사지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건 선택의 영역입니다.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 혹은 이 하나 윗등급 63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은 돈이 아쉬우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브랜드 그리고 역사, 이 차량의 특징과 이 차량의 강점들을 보고 선택을 하고 기꺼이 비용을 납부하시는 고객님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재밌으면서 멋있는 차량입니다. 저도 사실 젊습니다.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어디 제가 유원지에 놀러 갔는데 어떤 젊은 분이 이제 이모의 여자친구분과 이 차량에 내리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벤츠 영업사원이라고 막 달려가서 이 차량 어떻게 사셨냐, 이 차량 너무 좋지 않냐, 막 이렇게 대화 나눠보고 싶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이 차량 외부에서 보면 그냥 포스가 차고 넘치는 굉장히 멋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과 모든 이런 성능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멋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기꺼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한 번은 꼭 소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차량입니다. 기능들 그리고 옵션들, 기술력들 정말 짧게 설명드렸지만 저한테 전화 주시면 더 길게도 설명드릴 수 있고 이 차량 소개시켜드리고 시승도 한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또 멋있는 차량으로 또 디테일한 리뷰와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으로 조만간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벤츠 이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